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외도 1011페이지 이번에 과실상계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이번에 과실상계 양가 1번의 의의. 과실상계는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는 제도이다. 민법은 이러한 과실상계를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다. 양가로의 요건. 양가로 1번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즉 채무불이행, 손해 발생, 인과관계 및 배상 범위에 해당할 것 등이 그것이다. 양가로 1번에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 발생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한다. 양가로 과의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채무불이행 또는 성립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이 생긴 후에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통설 판례도 같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의 신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경감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민법 제763조 396조를 적용하여 그 손해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의 1012페이지 불이행의 점을 참작할 수 있다. 한편 손해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데 적절한 법적 조치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는 손해 경감 조치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가 그 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든가 그 결과가 불확실하다든가 판단을 받기까지 현저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손해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 불이행이라는 점을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양가로 니은의 신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춰볼 때 불법행위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 그 손해 경감 조치의 의무가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일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그 수술의 위험 또는 중대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까지 용인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겠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라면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해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러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내에 수술을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확대된 손해 부분 역시 피해자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 비춰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수술을 받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손해 전부를 피해자의 규칙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술을 받았더라도 계산될 수 없는 노동능력 상실 부분에 해당하는 일시 수입 손해는 여전히 불법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양가로다. 여기에 과실의 의미에 관한 논란이 있다. 학설은 방가로마 절번에 보통의 과실에 있어서는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위법한 부주의라는 뜻에 지나지 않으며 그 위법성은 이를 법률상의 의무 위반에 한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협동정신 또는 채권에 있어서의 신의칙 위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와 같이 새긴다면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을 특이한 관념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와
망각과 같이 이번에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타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어야므로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 과실과 구별된다는 견해. 3번에 여기서의 과실은 단순한 부주의로서의 보통의 과실에서 보다 낮은 정도의 주의무 위반이라는 견해 등으로 나누어 있다. 그리고 판례는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 위반에 강력한 과실임에 관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라는 사회통념상 신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 가리는 것이라고 하여 3절과 유사하다. 사견. 과실상계의 경우에 채권자는 타인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기의 과실은 보통의 과실과의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도에 있어서 보통의 과실에서 보다 낮은 정도의 부주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1013페이지. 채권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책임 능력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책임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책임 능력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사리 변별 능력 내지 위험 변별 능력이 있으면 된다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판례는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고 행위의 책임을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가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8세와 14세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과실 능력을 인정한다. 사견으로 여기의 과실을 보통의 과실과 달리 이해해야 하는 책임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이유는 없으나 사리 변별 능력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라에 채권자의 과실에는 채권자 자신의 과실뿐만 아니라 그의 수령 보조자의 과실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판례도 민법 763조 396조 소정의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만이 아니라 사회 공평의 이념상 피해자의 신분상 내지는 생활상의 일치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도 자의 과실도 이른바 피해자 측의 과실로서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하여 같은 견지에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과실에 피해자인 어린 미성년자의 가모 의무자인 부모, 피해자의 피용자,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인 아버지, 조카, 남동생, 남편 오토바이에 동승한 처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남편의 과실에 피해자의 손해산정에 참작하고 있다. 그에 비해서 피해자인 사촌동생을 회사 차량에 동승시키고 운전한 사촌형, 결혼한 사이인 피해 여성을 호의로 동승시키고 운전한 화물 자동차 운전자, 다방 종업원이 차 배달을 목적으로 다방 주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전자인 다방 주인의 과실은 참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네, 앞뒤가 갑자기 오기 시작하네요. 지금 과실상계하고 있습니다. 3번은 과실상계 효과.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과실을 비교 불량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감당할 수 있다. 채권자의 과실의 참작 비율을 정하는 일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정권사항에 속한다고 한다. 그러나 과실이면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또는 과실상계는 배상 의무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소송자를 의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의 1014페이지 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지급받은 치료비 액수 중에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것인데도 이를 가해자가 부담한 생이므로 이건 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것인가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것인가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과실의 경중과 그 밖의 재반 사정을 비교 불량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화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으나 그러한 사유가 없는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화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실상계와 같이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인연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원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가해 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등 과실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공평의 이념이나 신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채권자가 손해배상 가운데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과실상계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한 학설로는 1번 손해액과 청구액의 비율에 따라 감액부호를 안분하여 청구액에서 안분된 감액부호를 공제한 금액만을 인정하는 견해, 안분설. 2번에 손해 전액에서 과실상계의 비율을 감액을 하여 잔액이 청구액보다 많으면 청구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보다 적으면 잔액을 인용하는 견해, 예측설. 3번에 손해 전액에서 과실 감액한 액을 우선 청구액에서 공제하고 잔액만을 인용하는 견해, 예측설 생각할 수 있다. 1015페이지. 그런데 학자들은 대체로 분명한 주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한편 판례는 이번에 예측설을 취하고 있다. 판례는 그렇게 풀이하는 것이 일부 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인 인사라고 한다. 사견. 여기서 문제되는 경우에는 우선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그 경우 채무자는 어차피 일정액까지 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채무자보다는 채권자를 더 보호하는 옳다. 따라서 판례가 취하고 있는 예측설을 따라야 한다. 1개의 손해배상 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 비율에 따른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풀이하는 것은 일부 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다. 이는 소의 예측설에 따른 이론인 바 예측설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하여도 이것이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얘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동일한 경우에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하는 때에는 먼저 과실상계를 하고 다음에 손익상계를 해야 되는데요. 과손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데 기출문제 글씨를 개발해서 썼지만 그렇습니다. 1사법행 피해자의 손해가 200만원,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이 60만원인 경우 피해자 과실이 30%인 경우는 1번이 과실상계니까 200에서 60을 빼고 14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손익상계 이제 200에서 30%니까 그래도 똑같이 계산이 이렇게 되네요. 똑같이 140이고 손익상계 140에서 60을 빼니까 80이 남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양가로 사회의 적용범위 보겠습니다.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므로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연대보증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과실상계 법률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방가로 이번에 수령지차 보겠습니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일 뿐더러 수령지차에 대해서는 그 법률 효과가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령지체의 경우에는 과실상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3번에 하자담보 책임의 경우 판례는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의 무과실 책임으로 여기에서 396조가 준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담보 책임이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매도인이나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대법원이 하자담보 책임의 제396조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그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방금 4번에 계약 해적이나 원상회복 청구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과실상계는 매매계약에 해제되어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1016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그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그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도 없다. 방가로고 기타 판례에 의하면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채무자가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채무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에 같이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익을 추진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과실에 터져가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피용자의 고의에 대한 불법행위로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 또는 대표기관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할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률을 일주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이 예정인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예정액을 감액할 때 재판사정이 고려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은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유익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의 체질적인 손해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규칙사유에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병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당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일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 법률을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책임 제한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이 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적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질병의 특성, 치료 방법의 한계 등으로
당의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이 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판단 능력이나 의료 기술 수준 등에 비추어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1017페이지 28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정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청탁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재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정권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니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 측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여 함에 있어서 채권자 측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참작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시인 측과 공평의 관념에 따라 채권자 측과 채무자 측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 책임 원인 사실인 채무불이행의 내용, 손해 발생 및 확대 등의 어느 정도의 원인을 이루어졌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가 공평하게 분담되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양가로 티귿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르고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화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끊고 또 이어서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